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리오는 하루에 2번 정도 산책을 해요. 대개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30분씩 나가요. 대형견 치고 너무 적게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외출할 때는 항상 동반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날에만 앞서 말한 것처럼 2번을 나가고, 그게 아니라면 밖에서 6시간, 7시간 저와 함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에 친구와 간단히 약속이 있을 때 리오의 하루예요. 오래 밖에 있을 때는 항상 물과 간단한 간식을 가지고 나가요. 특히 리오는 물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프랑스는 한국과 다르게 반려견 문화가 대부분 대형견을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길을 걸으면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산책하는 대형견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는 루나만 나오지만 프랑스 길에서는 소형견보다 대형견을 훨씬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대형견주들이 큰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투룸이나 원룸에서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집에서 사는 반려견주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공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 저는 꼭 리오를 데리고 식당을 가게 되면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식당에 가요. 아무래도 음식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산책 시작 후에 바로 식당을 가게 되면 넘치는 에너지와 음식에 대한 집념이 만나 과도한 응석을 부려요. 산책을 통해서 조금은 그런 에너지를 줄이고 가면 리오가 차분히 기다리더라고요. 많은 식당이 여름에는 식당 옆 길이나 주차 공간을 개조해 테라스를 놓아요. 아무리 반려견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라고 해도 실내 반려견을 동반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은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식당 내부가 아무래도 좁은 프랑스 특성상 리오 같은 대형견은 조금만 움직여도 책상이 덜컹거리고 그렇게 대참사가 날 수도 있다 보니까 테라스가 있는 식당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테라스에 있는 식당을 가면 대부분의 서버들이 바쁘지 않다면 주문을 받을 때 반려견에게 물을 가져다 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일종의 서비스인데 팀 문화가 없는 프랑스에서 그런 호의는 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반려견을 좋아해서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물을 주는 서버분에게 팁을 1, 2유로 정도 놓고 가는 편이에요. 리오는 워낙에 이렇게 자주 테라스에 나오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 동안은 옆에서 잘 기다리는 편이에요. 문제는 너무 편하게 기다려요. 종종 저렇게 대자로 누워있는데 최대한 길을 안 막게 안쪽으로 자리를 위치하게 하거나 그냥 엎드려만 있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제가 놓쳐서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면 꼭 미안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항상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라고 되물어요. 진짜 한 80%는 뭐가? 아니면 왜? 라고 물어서 매번 하는 사과지만 그 대답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머지도 신경 쓰지 마 라는 식의 대답을 하고요.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꾸짖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걔가 길을 막아서 불편하다, 너의 개를 잘 관리해라 라고 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걔가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돌아가는 게 뭐가 대수인가?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견주인 저는 최대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더 관리를 하려고 하게 돼요. 저녁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요. 하지만 비가 온다고 산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비가 와서 하루 산책을 하지 않는다고 리오가 폭주를 하거나 집에 똥칠을 하진 않지만, 저는 반려견주가 겪었으면 좋겠는 산책 안 했을 때 오는 죄책감이 심하게 오는 편이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산책을 하러 갑니다. 지금 리오가 입고 있는 우비는 후르타 제품인데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장점은 입히기도 편하고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대형견주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대형견 용품은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항상 중요한 건 내구성, 얼마나 오래 가냐. 금방 못 쓸 거지만 조금이라도 많이 쓸 수 있는 제품을 좋아하죠.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내구성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아래 배 부분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숲을 걷게 되면 배 부분으로 물이 튀게 돼요. 그래서 배 부분이 산책 후에는 흙과 빗물에 젖어서 더러워져요. 하지만 리오의 거친 산책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내구성이고 1년 넘게 썼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벼운 산책용으로 생각해보면 지금껏 써봤던 제품 중에는 최고고요. 이런 러프한 산책용으로는 많은 제품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높은 퀄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오는 오프리쉬를 하면 항상 제 주위를 인공위성처럼 돌아요. 딱 붙어서 옆에서 걷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끔 제가 빨리 걷거나 리오가 저를 놓치면 제 위치를 확인하고 저한테 달려오기는 하지만, 문제는 달려서 제 옆에 딱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이는 10m 지점쯤 오면 다시 냄새를 맡거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면 귀신같이 눈치를 채기 때문에 산책을 100으로 봤을 때 60쯤 되는 지점부터 목줄을 채우고 가야 거부 반응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니오와 휴일에 보내는 하루를 찍어봤어요. 반려견을 희망해서 견종에 대해 알아보면 하루에 30분 산책 필요한 게 1시간 이상 산책이 필요한 게 뭐 이런 식으로 견종별로 산책에 대한 시간을 정해놓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기준은 제시해줄 수 있지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산책을 의무적으로 시간과 횟수로 굴레를 만들기보다는 내 삶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함께 하자라는 생각이 더 건강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